안녕하세요. 카드단말 포스트비 대표 영기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KICC 이지체크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TS137 모델이고요. 최신형입니다. 이 단말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기능 하나하나 사용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앞면은요, 검은 블랙입니다. 때가 잘 타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 단말기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카드 투입하는 곳 있죠. 여기에 카드를 투입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투입하는데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커버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열고요. 그리고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는데 이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카드를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카드 리더기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단말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카드를 투입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만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 그런 단말기입니다. 여기에 투입을 하면 되겠죠. 끼워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리더기만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주면 열려요. 자, 그 기능이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 점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요, 마그네틱을 결제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마그네틱을 이렇게 해서 여기 끼워서 이렇게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이 참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용지를 이렇게 열면 용지가 열리죠.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용량 포스 용지가 이쪽으로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용지를 한번 교체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용지 교체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지를 집어넣고 밖으로 뺀 다음에 이걸 닫아주시면 되는데, 용지가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자, 밖으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리고 닫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자동으로 절단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말기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비밀은 바로 이 멀티패드에 있습니다. 멀티패드를 보면 여기에 NFC 표시가 되어 있죠. 아이폰을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고요. 여기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패드에도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본체에도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멀티패드에도 마그네틱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은 자, 보시면 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랜선을 연결을 해서 지금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원 버튼 옆에 이게 전원이죠. 그리고 옆에 랜선을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신 상태가 지금 랜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EP736은 이게 뭐냐면 이 모델명, EP736 모델명과 멀티패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업체명이 나오고 시간 나오고요. 그리고 AS는 저희 사무실 번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 TS137 모델이 좋은 점은 날짜까지 여기 현재 그리고 내일 날씨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가 좋은 점은, 특히 이지체크에서 만든 이 단말기가 좋은 점은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 달이죠. 다음 달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 자료죠.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를 직접 가맹점주께서 회계사무소에 관리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팩스로. 자, 종전에 다른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매출 자료를 회계사무소, 담당 회계사무소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게 불편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TS137에는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조회라고 있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여기 부가가치세 참고 자료가 있죠. 4번에 부가세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팩스 발송이 있어요. 팩스 발송을 직접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이 정말 좋은 점이죠. 예를 들면 24년 07이죠. 07부터 12월 달까지, 이번 달까지 매출을 다음 달 25일까지, 25년 1월 25일까지 이제 매출 자료를 회계사무소에 보내야 되겠죠. 24년 12월 달이죠. 이렇게 하면 팩스가 그 회계사무소 팩스 번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누르고 그다음 팩스 번호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팩스 매출 자료가 지금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단말기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결제를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시면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이 현금영수증은 여기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 현금영수증 버튼 1번 옆에 있는 이 버튼은 소비자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행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현금영수증, 여기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죠. 취소,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은 말 그대로 입력 버튼이고요. 자,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카드 결제를. 카드를 투입합니다. 자, 양방향이에요. 이거는 여기 카드 투입하는 이 부분은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RS칩을 자기가 있는 본인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이에요. 금액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자, 결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인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 표시가 되죠. 이렇게 자동으로 용지가 절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는 여기 멀티패드에다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멀티패드는 어차피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직접 카드를 여기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께서는 고객의 카드를 만질 필요가 없겠죠. 어떤 점에서는 정말 편리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객이 직접 카드를 여기에 투입하기 전에 가맹점주께서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7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7번의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이 멀티패드에는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카드를 투입하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아시겠죠?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하거나 방금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해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할 때 가맹점주께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7번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때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자, 신용카드가 이제 떴죠. 지금 입력이 안 돼 있으니 신용카드가 투입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신용카드 번호가 인식이 안 돼 있는데 이때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하면 신용카드 이 부분에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고객이 카드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입력되면서 결제가 되죠.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번호 8자리 표시가 되어 있고 결제 금액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게 해서 결제를 하고 싶으면 멀티패드에 고객 스스로가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하게끔 하고 싶으면 먼저 7번 버튼을 눌러서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 7번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때 결제 금액만 가맹점주께서 눌러주시고 고객님 카드 투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라는 이 부분이 떴죠. 그러면 고객이 카드를 직접 투입하면 이 신용카드 이 공란에 그 고객의 카드 번호가 인식이 되면서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의 카드 결제를 취소했죠. 두 번의 카드를 결제를 했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요. 여기 취소 버튼 누르면 돼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눌러보면 방금 전에 결제한 지금
이제 막 결제한 신용카드,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내역들 있잖아요. 그 이전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 직전거래 취소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자, 카드 번호, 승인 번호죠. 승인 번호가 8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 총 결제 금액은 7,800원입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거예요. 자, 확인되었으면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인 번호 8자리가 표시가 되었죠. 자, 금액은 7,800원짜리가 취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80원짜리 이 금액이 가장 처음에 결제했던 거죠. 이거 한번 결제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자, 이거는 직전거래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내역이니까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카드를 투입하세요. 신용카드에 공란이 나와 있죠. 그럼 카드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카드 한번 투입해 볼까요? 자,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번호가 이제 인식이 되면서 결제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신용 취소. 자, 보시면 신용 취소라고 되어 있고요. 자, 24년 12월 28일 날 결제한 내역이네요. 2,580원. 자, 승인 번호가 떴고요. 자, 이걸 선택하면 이제 취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2,580원 승인 번호 맞습니까? 맞으면 취소 진행을 하십시오. 1번을 눌러서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떴죠. 마이너스 2,580원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TS137 모델은 굉장히 그 품격 있는 단말기입니다. 저렴한 단말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렴한 단말기들이 있습니다. 39,000원짜리도 있고 45,000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단말기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가격은요,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카드를 투입하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멀티패드에 카드 투입하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삼성페이 결제를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됐죠?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갖다 댑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자, 이렇게만 돼도,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대볼게요. 됐죠? 그러면 금액을 눌러볼게요. 7,400원. 자, 그러면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7,400원이에요. 승인 번호가 표시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결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있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죠. 1번. 자, 삼성 마스터카드고 승인 번호 그리고 결제 금액은 7,400원입니다. 확인. 진행을 원하면 입력 버튼. 취소가 되었습니다. 파란색으로, 녹색이죠.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7,400원 취소가 됐죠. 자, 이제는 여기 멀티패드에다가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어서 결제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점주께서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자, 편리한 점은 있지만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7번 버튼을 눌러서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자, 결제 금액 54,000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들 아시죠? 그쵸? 고객님이 원하는 할부 계열수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명도 멀티패드를 통해서 서명을 또 해야 됩니다. 고객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자, 고객님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주십시오. 여기에다가 그러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할부 계열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고객님 할부 계열수 몇 개로 해드릴까요? 일시불이요? 알겠습니다.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요. 일자 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겁니다. 3개월은 3을 누르면 되겠죠. 그죠? 4개월은 4를 누르면 됩니다. 일시불은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할부라는 멘트가 떴을 때 그냥 입력만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겁니다. 서명을 해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서명을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서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승인되었습니다. 54,000원 승인되었죠. 결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취소해 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1번. 자, 54,000원 맞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서명해 주세요. 다시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이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면 여기에도 표시가 되죠. 고객이 서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취소가 되었습니다. 54,0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결제 방식은 QR코드 결제 방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에 오신 고객분들 중에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페이죠. 네이버페이도 QR코드 결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매장에 이렇게 오신 고객분들 중에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멀티패드에 이렇게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바로 이 QR코드를 이렇게 읽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가맹점주께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멀티패드를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자, 7번 버튼 눌러주시고, 자,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3,680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QR 바코드를 읽혀주세요 멘트를 하죠. 이때 QR 코드를 읽히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되는 거예요. 대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됐죠. 결제가 됐다고 떴습니다. 3,680원. 결제 완료. 떴죠.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떴고요. 입력 버튼 누르면 결제가 완료가 되면서 출력이 되죠. 영수증이. 취소해 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직전거래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이니까 직전거래입니다. 1번. 확인하시면 3,680원 맞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그러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3,680원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3,680원. 자,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QR코드는 자, 이렇게 네이버페이가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네이버페이도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네이버페이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그리고 웹카드들도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7번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이때 여기에다가 QR코드를 고객님이 가져다 댈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QR코드도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틱은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마그네틱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카드를 보면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IS 칩이라고 하고요. 뒤집어 보면 이 부분은 바로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하냐면 이 IS 칩이 망가졌을 때, IS 칩이 망가지게 되면 이 카드 단말기가 이 카드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지 못할 겁니다. 그쵸?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카드를 투입하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뜹니다. 자, 폴백이라고 떴죠. 보이시죠? 폴백. 영어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현재 화면에서 MS로 읽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빼십시오. 카드를 뺀 상태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끼웁니다. 마그네틱을
이렇게 하고 띄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이때 결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투입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폴백. 그럼 읽혀주세요. 카드 빼시고 마그네틱을 자기 자신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 끼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혀주면 카드 번호를 읽고요. 그리고 금액만 누르게 되면 결제가 되는 거죠. 결제해볼까요? 결제가 됐습니다. 2,580원. 취소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직전 거래죠. 1번. 2,580원 맞죠?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취소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580원 취소가 되었죠. 이게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결제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게 고장났을 때 IS칩이 고장나게 되면 이 카드 단말기가 카드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마그네틱으로 읽혀라 그런 얘기인데 마그네틱을 자기 자신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끼운 다음에 긁어주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여기 7번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125원, 41,250원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입력 버튼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아이폰을 이 NFC가 되어 있는 NFC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볼게요. 바로 결제가 되죠? 결제가 되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떴고요. 41,250원. 승인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1,250원. 결제 한번 해볼게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있죠. 취소 버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입니다. 1번이죠. 직전 거래 취소. 41,250원. 승인 번호 나와 있고요.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취소되었습니다. 마이너스 41,250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자, 먼저 7번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그러면 이때 고객께 부탁을 하면 됩니다.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멀티패드에 아이폰을 갖다 대주십시오. 그러면 애플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크게 결제하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 현금 버튼 눌러볼게요. 3번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주시면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누른 다음에 그 금액을 누르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은요,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1번 소비자 소득공제. 이때 소비자 소득공제 식별 번호 이 란에다가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뭘까요? 그렇죠. 식별 번호에다가 고객의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버튼 옆에 있는 이 현금 영수증 버튼은 뭘까요? 한번 눌러볼게요.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TS137 모델에서는 가맹점주의 편리성을 위해서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버튼을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단말기들은 오로지 TS137에만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TS137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TS137 모델인데 이렇게 EP736 모델과 함께 설치를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판매를 해드리는데요. 최저가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